주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동훈 블로크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희 아까 지자체 뉴스에서 우리 용인 특례시에 있는 상현도서관 얘기했거든요. 예, 예. 혹시 대표님은 책을 왠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책을 예전엔 정말 많이 봤는데 최근에는 못 보고요. 그러니까 예. 좀 책을 써야 되나? 그 정도의 경지십니까? 아니,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또 제안받은 게 있어서 예. 그 내용을 뭘 해야 되나 그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그렇죠. 이제 주식 전문가로서 뭔가 자기가 담고 있는 이 모든 지식을 혼자만 알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또 책으로 내고 싶은 그런 욕망 있으실 거예요. 혹시 대표님 책 내시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예,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예, 간접 광고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대표님, 우리 먼저 간밤의 뉴욕장 어떻게 됐습니까? 예, 미증시는 사상 최고치 또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가 지표가 예상치대로 나와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안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네. 이게 만약에 이제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이거 관세 때문에 경제가 좀 흔들릴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을 했을 텐데 네. 예상치 범위 안에 이제 들어가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안도감이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관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을 계속해서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변에서 증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분석들이 자꾸 나오다 보면 투자자들은 또 계속 매수하게 되잖아요. 예. 실제로 보면 그동안에 주식시장을 끌어올렸던 개인 투자자들 자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주식시장에 계속 매수하면서 올라갔는데 오늘 나온 기사에 의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뒤늦게 가세하고 있어서 미국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하락하면 계속 매수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5월 이후에 한 번도 3일 연속 빠진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유동성 그리고 물가 지표에 대한 안도감 이런 것들이 사상 최고치로 또 경신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보통 주식을 끌어올릴 때 보통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그 캐파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좀 크다 보니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 이게 가고 이게 원래는 흐름인 거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 비중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자산이 금융 자산 중에 거의 절대 비중 높은 게 또 주식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이제 부동산이지만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순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1번이 외국인, 2번이 기관, 3번이 개인 이런 순서로 이제 시장을 올리는 순서가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미국은 조금 국내 투자자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예. 그러니까 미국은 개인, 기관, 그다음 외국인 이렇게 순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국내 개인, 그러니까 미국인 분들 그리고 예. 기관 그리고 외국인.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 개인. 그래요. 그럼 이 중요 지표, 물가 지표가 나왔다는데 이게 뭐죠? 예, 미국의 CPI라고 해서 그러니까 네.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할 때 얼마나 물건값이 올랐는지 이걸 보는 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예. 전년 대비 2.7% 올라갔다라고 물가가 이렇게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예상치가 2.8% 정도 올라갔을 거야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 살짝 아래로 나왔고 예. 그러니까 전월 대비는 0.2%. 그러니까 예상치 거의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관세 부과가 되고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예. 7월이면 이제 관세 부과가 되고 나서기 때문에 생각보다 높게 나왔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내심 걱정을 했는데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유가가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마이너스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영향받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합산으로 본 수치 자체가 예상보다 이제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시장에서 내심 9월에 금리 내렸으면 하는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라면 9월에 금리 그러니까 9월 금리 내릴 것 같다. 실제로 어제까지 확률이 85% 정도였는데 오늘 9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지금 어차피 최근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살짝 흔들리고 있어서 9월에 일단 금리 인하는 시작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번 지표는 관세 부과 이후에 나온 지표이기 때문에 좀 더 좀 의미가 좀 있어 보이네요. 그래요. 대표님, 지금 여기 엔비디아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이 엔비디아가 중국에 다시 수출하는데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예, 우선 중국 쪽에서는 미국에서 만약에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돈의 15%는 정부에다 내야 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미국 정부에 돈 주는 게 돼버리니까
그 중국 정부 당국에서 그 중국 기업들 대상으로 엔비디아 칩 사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 내려갔다 해도 뭐 엔비디아 칩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꼭 안 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기업들한테 수출하는데 15%를 달라고 한 거는 이게 이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위법 소지가 있어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백악관에서는 오히려 다른 기업들에도 확대할 거다.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인텔 CEO 그만둬야 된다고 트럼프가 SNS에 막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이게 뭔가 좀 꿍꿍이가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중국의 어떤 기술을 넘기려 한다. 뭐 이런 의심을 하는 듯한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인텔 CEO가 주말 사이에 백악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뭐 좋은 대화를 했고 인텔에서 조만간 좋은 제안을 할 것 같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또 중국 매출 일부 납부하겠다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의 수출을 허용하는 대신에 중국으로 넘어가는 매출을 모든 기업들 대상으로 이걸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서 이게 좀 그러면 수출에 대해서 세금을 걷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합리적인 거냐 이런 논란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것 때문에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지수는 최고치인데 엔비디아 주가는 조금밖에 못 올라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수출의 기업들의 이게 수출하는 기업들의 세금을 걷는 거 이 백악관은 그럼 어떤 자신감에서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미국 헌법 1조 9항에 수출 품목은 세금이라든가 이런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일종의 어떤 그 관세, 그러니까 관세 관점에서 역관세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걸 받을 수 있어서 지금 뭐 미국 정부는 모든 걸 다 관세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역관세라는 품목을 만들어서 받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뭐 법적 논리 어떻게 펴 나갈지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래요, 대표님. 그럼 이번에는 우리 증시 한번 살펴보죠. 어제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예, 어제 초반엔 좋았는데 이게 뭐 반도체주 막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제 장중에 또 대통령실에서 양도세 관련된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지수가 밀리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확정된 거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오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50억 원으로 현재 유지한다 이렇게 됐다가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거 확정된 건 아니다. 이렇게 또 메시지가 나왔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밀리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투자자들이 오후 들어서는 조금 현금화 시켰던 이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어제 오후장을 보면 아시아 증시에서 우리가 좀 독특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만 좀 흘러내린 거 봐서는 아마 양도세에 대한 걱정이 다시 한번 시장을 좀 흔드는 그런 이유로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왜 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게 빨리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법적인 절차로 생각을 해보면 내일까지가 입법 예고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법안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한번 보세요라고 하는 입법 예고 기간인데 이 예고 기간에 정부에서 어떤 입장이 바뀌었다는 메시지 내기가 어렵잖아요. 입법 예고라는 건 우리가 이런 법안 만들었고 의견을 주시면 나중에 수정할게요. 이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고 기간에 벌써부터 수정한다는 메시지가 나올 수는 없는데 투자자들이 좀 지나치게 메시지에 좀 민감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좀 여유를 갖고 요 관련된 소식 좀 예의주시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대표님. 그 지금 이 코스피 지수가 이 보니까 한 달 정도 좀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떤 식으로 좀 넘어야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이제 뭐 우리가 보통 박스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갇혀 있는 걸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위치에서 박스권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올라가고 나서 박스권인 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나는 최근에 올라와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라고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좀 팔아야 되잖아요. 현금화 시켜야 되는 거고 또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사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저 가격을 쫓아가서 사기에는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많이 올라가고 나면은 한 2, 3주 정도 좀 이런 식으로 횡보성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몇 차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매물 소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근데 이걸 돌파하려면 뭔가 좀 이벤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벤트라는 거는 큰 뉴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예. 최근에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다만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최근에 삼성전자가 제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든가 예. 파운드리 수주하고 있다든가 어?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배터리 가격 올라가고 있고 예. 실적 바닥섰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혹시 이런 어떤 대형주들의 이벤트 실적 이런 것들이 좀 박스권 넘길 만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봐서 당분간 삼성전자라든가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대표님, 지금 그 있잖아요. 그 미국 관세 얘기 저 하나 제가 궁금해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철강 관련 품목은 절대 양보 안 하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뭐죠? 철강 같은 어, 경우는 그러니까 무기라든가 어, 자동차라든가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나라에서 사실은 보호 산업으로 이제 묶어놓거든요. 그래서 예. 미국 같은 경우도 만약에 철강을 자유했다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면 무기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 그 안보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품목이라서 보호 무역을 더 강하게 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요 끝으로 그 오늘 주식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것들 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외국인들 매수가 3,500억 원 이상 들어와야 그래야 이제 시장에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게 되고 그 중심에 삼성전자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지 외국인들 순매수가 3,500억 원을 넘기는지 이 부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로크 이동훈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